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어쨌든 메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 분석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메타 분석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수집되는 연구들의 질이 좋지 않거나 효과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는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침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침 치료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메타 분석으로 분석을 한다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시술자가 잘 치료를 했다면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그냥 시술자도 그냥 연구자로 중심으로 해서 경험도 없는 분들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임상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식으로 수행을 하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가 의약품 같이 정량화되지 않은 치료 체계로 인해서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주 좋거나 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종합해서 분석했을 때 좋은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으로 대표되는 종합 분석 같은 게 그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비실험 연구예요. 실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자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결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편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왜곡시킬 수 있듯이 연구도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누락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 때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 났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연구가 쌓이면 또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콩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렇죠. 콩이 초기 연구에서 좀 위험하다 나왔다가 계속 연기가 쌓이면서 이제 안전하다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완벽한 오점이 없는 완벽한 분석 방법이 아닌데 너무 이제 그냥 띡하고 이것만 요런 단편적인 내용만 아시는 좀 이거에 치우치신 분들이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연구 문제를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익숙하신 이런 의약품 문제나 이런 걸 할 때 하시던 방법으로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 정보를 전달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다 틀린 얘기고 믿고 걸러도 된다. 이분들은.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과격하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제가 보통 방송할 때 이런 메타 분석 같은 걸 잘 안 쓰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개별 연구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런 반대 주장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타 분석 같은 거 보통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는 당연히 이 연구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인프라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근거가 약한 것이고 취합했을 때 결론은 당연히 아예 극단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거 중심 의학에 너무 꽂혀서 이런 의료 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